그래서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토하고 금이 기신인데 금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게 신금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신금이 많은데 을신충 안에 금금목으로 편관인데 경금이 들어올 자리를 신금이 다 차지하면 이 사람은 남편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일 나쁜데 태원을 봐요. 이 사람 태원이 신사야. 그럼 이 신사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운이 신사운이야. 이 사람은 용신이 수목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일 나쁜 거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운이 벌써 나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이 8살서부터 신묘대운인데 그러면 1살서부터 이 사람이 지금 신축생이에요. 신축생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운은 어떻게 따져요? 일일이 따져야 돼요.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까지 따지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태어난 게 신축년이니까 신축. 그 다음에 이민, 계묘, 그죠?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수석으로 해야 돼요. 갑진, 을사, 병호, 그 다음에 신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살까지의 운을 따질 때 이 사람이 8살부터 신묘대운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태어난 해부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신축년에 태어났으니까 신축년이 1살이죠. 1살. 이렇게. 그런데 잘 봐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신축년이에요. 여기 1살이에요. 1살에 태어났어요. 1살.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태원이 신사입니다. 근데 태어나기를 또 신축년에 태어났으니까 신금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면 신금이 엄청나게 강한데 이 일주가 을의 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금금목으로 을신충이 되겠죠. 을신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년운이 아주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주는 실질적으로 뭐 내가 검증이 다 된 사주들이고 뭐 많이 얘기들 되는 사주인데 이렇게 태어나고요. 태어나고 태어날 때 해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주들은 뭐냐면은 그리고 요게 사축인데 유가 빠졌지만 사실 유가 들어오면 사유축 궁극이죠. 그죠? 그럼 가뜩이나 여기 지금 신금인데 엄청난 금에 의해서 을목이 부러져 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니 뱃속 1살 때 이 사주가 실질적으로는 1살 때 아버지를 잃은 사주예요. 태어났고 나면서 아버지가 죽은 사주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태어날 때 신사대운이고 태어난 애가 신축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원이 신사태원에 태어날 때 신축년이면 이게 전부 다 금이죠. 신사 신축인데 사실 뭐 유가 빠졌지만 이게 사축하면 사유축 금국이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경금이 들어있고 그래서 완전히 금에 의해서 이 을목이 완전히 태어나면서 이게 금금목으로 이게 을목이 깨져버린 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아니까 물론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 사주 이론에서 이렇게 합니다. 태어나고요. 염두에 두세요. 태어나고 태어난 해가 적어 놓으세요. 태어나고 태어난 해가 제일 나쁜 귀신. 제일 나쁜 귀신이 특히 편관한 애, 금금목으로 치는 거죠. 만약에 간목이라면 뭐가 되겠어요? 경금이죠. 간목이라면 간목을 치는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경금이죠. 만약에 병화라면 뭐겠어요? 임수지요. 수국화. 정화라면 얘지요. 이게 제일 나쁜 거죠. 충이. 이렇게 제일 나쁜 충이 되는 금금목으로 이런 운을 만났을 경우에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간다 그래요.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을목을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뭐 임수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간목이다, 을목 대신에 간목이다, 그러면 경금이에요. 만약에 태원이 경신년인데 태원이 경신인데 만약에 난 해가 그 태원이 경신인데 난 해가 만약에
뭐 경호다, 경술이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경진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어른애가 어려서 운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럼 어른애가 어려서 운이 제일 나쁘다는 건 부모하고 떨어지든가 둘 중에 부모 한 분이 돌아가든가 이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년운이 아주 나쁜 사주입니다. 초년운이 나쁜 사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고 그러고 이제 봐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18살서부터 초년이 나빠요. 8살서부터 18살까지 운을 보세요. 여기에 아무리 묘가 왔다 하더라도 이 근금 여기가 을신충이죠. 그죠? 신묘가 을신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신충이니까 근금목으로 치니까 을목이, 그래서 이 을목이 힘을 쓸 수가 없어.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보세요. 이 말이 뭐 요때가 공부할 때인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는 공부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나이가 지금 뭐예요? 몇 살이에요, 지금? 50살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51살인데, 예를 들어서, 65년생이다. 65년생이면은, 지금 몇 년생이었죠? 우리가? 60년생이면은, 60년대에서 10대라면 70년도인데, 70년대 우리가 경제개발 막 하는데, 그때 웬만한 집안이면 다 대학 갔죠? 다 대학 갔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운이 나빠서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초년운이 나쁘니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도 못 가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18살에서 28살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래도 이제 이게 어쨌든 임수가 떴으니까 수운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임수가 어쨌든 자관 뭐예요? 내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약한 사주니까 어떤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임묘진 목국이니까. 그래서 요 대운에 공부를 못하니까 우선 취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직하는 운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해서 사는데, 뭐, 처녀가 고등학교만 나와서 어쨌든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옛날에 뭐 70년대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직장 그냥 어디 경리에도 들어가고 무슨 뭐 비서에도 들어가고 조그만 중소업체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봐요. 그럼 이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즉 28살에서 38살 사이가 이 사람 운명을 결정짓는 나이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죠. 네? 결혼하는 정년기라고요.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인데 이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의 경우에 천간은 기가 막히게 떴죠. 용신 아닙니까? 근데 이 계사라는 게 이 여자한테는 계사라는 게 참 좋은 대운이에요. 계사라는 대운 자체가 참 최고 좋은 대운인데 불행하게 이 사람이 을의 일주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을의 일주가 아니라면 괜찮은데 을의 일주라는 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결정적으로 사해충이 딱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사해충이 돼버리는데 잘 봐요. 살을 가만히 보면은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살하는 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이 을목 일주에는 반드시 살을 보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을사일주들이 여자들이 활동성이 큰 거예요. 을사일주 여자들이 활동성이 큰 거예요. 이 을목은 사화를 보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사를 보고 있어야 여기에 병화가 목생화. 이론으로는 상관이지만 이건 실적으로 식신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자는 특히 경금이 들어서 금금목이 되죠. 내가 일을 하면서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죠. 내가 직업 중에서 일을 하는 직업 중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래야지 최고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을목은 사화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다면은 사화를 봐야 돼 반드시. 그런데 불행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걸 만나는 순간에 좋은데 이게 사회충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자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깨지니까 연애는 하지만 연애는 하고 뭐 동거생활하고 아무리 그래 본들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안 돼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회충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을목은 반드시 사화를 봐야만 결혼이 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사중에 경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봐요. 을목이 음인데 을목이 이거 봐요. 제 말이 틀리나? 이거 딱딱 맞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을목이 음인데 을목이 경금을 만나는 거는 12지주에서 요 사화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이거는 양이죠. 을신, 그러니까 물론 신월의 을목이 될 수도 있지만 을신일 줄 아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을일주인데 을일주는 경금이 본기가 아니라 신금이에요. 편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걸 꼭 잊지 마세요. 을목은 반드시 지지해서 사화를 보는 게 결혼운이 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 안에 경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이렇게 사회충이 되니까 결혼 정년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결혼운이 안 되고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갑오대운에 들어가면 그래서 요 대운에 결혼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38 되면 이제 노처녀 과부가 된 건데 노처녀 과부가 됐는데 결혼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38살에 여기 갑오대운에 들어가면요. 갑오에 들어가면은 신약한 사주의 경우 간목이 좋다고 그랬죠. 을목은 간목이 내 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간목은 을목이 겁재지만 을목 입장에서 간목이 겁재가 아니에요. 신약한 사주는. 신강한 사주는 겁재예요. 을목이 신강한 사주는 말 그대로 간목이 겁재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이게 그리고 자 을목 입장에서 갑오대운이 들어오면 뭐예요? 이건 내 편이고 목생화. 그죠? 이 안에 병화가 있으니까 그죠? 직업. 그러니까 직업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 결혼을 안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자 내가 지금 어떻게 사주를 잘못 봤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이거 봐요. 직업운이 웃고 결혼을 안 하고 직업운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돈을 벌어. 일을 해. 근데 뭘로 돈을 벌을 것이냐? 요걸 찾아야죠. 뭘로 돈을 벌을 것이냐? 이 용신 안에 정답이 있어요. 아까 수용신이라고 그랬죠? 그 무슨 장사를 해야 돼? 그 물장사 정답이에요. 술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이 안에 이 사람이 이 사주 자체에 뭐가 많았어요? 편관이 막 두루두루 섞여 있었죠? 편관이 누구야? 남편 아닌 애인들 아니야? 그러면 내가 술 장사하면 오는 손님이 다 애인이지. 다 애인이죠. 손님 끌려면 다 손잡고 다 아이고 사장 다 애인이지. 내 몸을 줄 것 같이 해야지만 손님이 올 거 아닙니까? 다 애인이지 다. 그러니까 편관이 많으니까 경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편관이 많으니까 경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장사로 돈을 버는 거죠. 직업은 좋고. 그리고 을미대운에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좋죠. 여기서 여기까지 좋지. 돈을 잘 벌지. 근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 들어와 있잖아. 을목이 이게 용신 아니에요. 용신이고 요 미가 여기 목국토 아니야. 재지요. 목국토 재 아닙니까? 근데 미가 왜 좋으냐면은 을목은 신약한 사시에 을미가 을사담으로 좋은 거야. 왜 좋아요? 요 미의 지장간에 여기 뭐예요? 여기 을목이 들어있잖아. 내 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국토 재죠. 재. 뭐 우리가 십신이로는 말은 편재지만 하여튼 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는 손님이 다 내 애인이고 다 하지만 아까 잊지 마세요. 자, 여기 뭐예요? 이 사람은 인하고 수를 동시에 갖고 있어. 그럼 뭐 고신과 과식을 동시에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밤은 외로운 거야. 아예 오는 손님이 다 애인이라고 내가 매일 그 사람하고 몸을 맞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술 장사 한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사장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외로운 거고, 그리고 또 노후가 여기 봐요. 여기에 노후가 요게 시의 묘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우리가 볼 때 앞으로 볼 때 노후운을 보자. 노후가 이 사람은 노후가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리고 절대 장수할 사주가 아니에요. 사주를 보고 장수할 수 있는 사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장수할 사주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이 사람이 병술인데 일은 해. 물론 목생화로 많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하죠. 하는데 여 대운을 가보면은 잘 봐요. 병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58세부터 뭐야? 신유술 궁극으로 가죠. 대운이 58세를 넘어가면 신유술 궁극으로 가잖아요. 이 사람은 금이 귀신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6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골골해요. 골골합니다. 이게 장수할 사주는 못 돼요. 못 되고.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 하려고 그래. 이 사주가 왜 외롭고 쓸쓸하냐고 장담하냐면은요. 장담하냐면 우리가 다 배웠어요. 여기 시에 묘가 들어가 있어요. 시지에 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지에 요거 시지에 묘사절궁이 있으면 자식복이 없어요. 시지에. 근데 절대 음권에서는 안 따져요. 12운성을 다시 한번요. 12운성을 따지는데 양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음권에서는 따지지 마시라고요. 간목이라든가 임수라든가 정화라든가 기토라든가 이거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맞습니다. 12운성이 절궁이라고 해서 자식복 입다. 그거 안 맞아요. 음권은. 양권에서는 맞아요. 제가 뭐 제 자랑에 그런 걸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안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 막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이 이론이 틀렸다. 그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배웠어요. 첫째로 그러고 또 배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봐요. 이거 봐요. 목생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시상상관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배웠어요. 신약한 사주의 시상상관은 뭐라? 백년해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결혼을 못했는데 백년해를 못한다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백년해를 못합니다. 신약한 사주의 시상상관은 백년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주이론의 어떤 의미에서 공식화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한 사주의 시상상관은 백년해를 못하는데 이 백년해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노후가 외롭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남자 사주는 이거 안 따지는 거예요. 남자 사주는 아무리 신약하다 해도 시상상관이라고 외롭다? 아니야, 외롭지 않아. 술 먹고 가서 놀면 돼. 제일 문제는 뭐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지. 죄를 따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 하긴 그래서 사주도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물론 볼 줄 알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아마 일본에는 제일 많은 게 일본에는 여성을 위한 남성 클럽이에요. 우리도 많잖아요. 여성용 비즈니스 룸 클럽이 많지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여기 잠실 신천이고 저기 명동이고 여기
중요한 유명한 동네 가면 여성 전용 클럽이 많아요. 근데 일본은 한 집권도 하나냐 무지기수야. 그러니까 여성들도 남자처럼 외롭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가 남자처럼 똑같이 행동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이거는 시상상관이기 때문에 또 신약한 사주가 백년하를 못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또 딱딱한 삼요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식덕이 없고 물론 자식복이 없고 노후가 외로울 수밖에 없고요. 또 결혼도 못했으니까 자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물론. 그러면은 이게 시중에 제가 이 사주를 예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100이면 100 다. 역학점 공부했다는 친구들한테 갖다 드리대면요. 10명 중에 9명은 이거 수생목 이내 한목이 되고 수생목 되고 이 여자는 남편복 있고 햇소리 한다고 햇소리 다 그래요 다. 근데 아니에요. 그 왜 아니냐를 알아야 돼. 그 이유가 을의 일주 자체가 부초야. 예? 을목은 힘이 없어. 그런데다가 이렇게 신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평관격이야. 관살 혼잡격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금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남편복이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이 사주는 장수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뭘로 죽을 거냐? 이 사주는 금이 귀신이야. 금이 귀신이니까 뭐가 나쁘겠어? 이 여자는 반드시 담배 피면 100% 폐병 환자가 됩니다. 폐암이에요. 폐암, 폐. 이 사람은 폐가 치명타야. 폐가 나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병도요. 자기한테 결정적인 귀신이 그 오행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이요. 이거 과부사 이거 저 시집 못 간 사주인지 찾아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수생목하니까 이거 남편복 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남편복 없는 거는 알았어요. 남편복.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 안에 지장간의 의미 신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만 알았다면은 이 사주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겁재가 나쁜 거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겁재가 나쁘다. 겁재가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화가 들었을 자리에 정화가 들어선다든가 정화가 들었을 자리에 병화가 들어선다. 그러면 그 정화나 병화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보세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미리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나중에 이제 나올 거지만은 높아심에서 보면 왜 겁재가 나쁘냐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정화가 있다고 칩시다. 사주가 이렇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금생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정화가 있으니까 이게 여자라고 본다면은 화급금이니까 이게 정관이죠. 그렇잖아요. 볼 줄 아는 눈을 익혀야 됩니다. 정관이에요. 그러면 정관이니까 이 사람은 남편복이 있어야지. 이 여자는. 정관이 뚜렷하게 떴잖아요. 근데 이런 사주는 죽었다 깨려도 남편복 없어요. 이건 잘못하면 과부사주입니다. 임진, 임자, 경금 이 뒤는 볼 것도 없어 그냥. 왜 그럴까요? 이 경금의 관은 정화가 아니라 병화예요.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얘기하지만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봐요. 자, 을목이 싹이 터가지고 씨앗이 돼. 여기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만들려면 반드시 뭐야? 병화가 광합선장에서 병화가 되죠. 근데 이 병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병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 병임충이하다. 그리고 여기 병화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정화가. 그러니까 병화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꼭 필요한 오행이 들어갈 자리에 겁재가 들어가는 걸 나쁘게 보라, 이런 얘기예요. 나쁘게 보라. 그러니까 이 사주도 을목인데 경금이 들어올 자리에, 경금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금들의 겁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사주는 재두재지만 이거는 관살 혼잡이에요. 정과 편관이 막 뒤섞여 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정리를 다 하시면은 여자 사주에서 제일 나쁜 게 관살 혼잡이에요. 물론 남자도 나쁘지만은 제일 나쁜 게 관살 혼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주를 볼 줄 아는 눈을 익혀야 돼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요, 좋은 사주보다는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51만 8,400개의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는 5%가 안 돼요. 진짜 이게 참 뭐. 근데 원래 그 사주라는 거는, 좋은 사주라는 건 우선 건강하고 장수해야 돼.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주가 돼야 돼. 근데 장수한다고 해서 병이 골골하면서, 예를 들어서 60부터 아파갖고 20년을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80까지 살아도 팔팔하게 살다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죽는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요, 80이 넘어가서는 절대 나쁜 운에 죽는 게 아니라 용신 운에 오히려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좋은 운에 좋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운도 잘 타고나야 돼요. 억지로 산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5년, 10년씩 앓으면서, 그건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일주일 앓다가 탁 돌아가는 게 최고 좋은 사주예요. 즉, 근데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응? 그래, 그러면 끊지 말고 쉬었다가. 그렇죠. 을목일주에서요, 남편 운이 없는 사주를 하나만 더 보겠어요. 하나만 더 해보고, 목은 그만합시다. 195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음력 1월 3일에, 이거 사주보 집에 가서 한번 뽑으세요. 그리고 신은 묘시입니다. 여자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갑이에요. 61세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요, 경인년이고요. 올해가 경인년이죠. 그 다음에 무인입니다. 무인 월이고, 그 다음에 을유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은 기묘시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주를 보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운을 보면요. 대운이 6대운인데 6, 16, 26 이렇게 돼 있습니다. 56, 66. 이게 역행이죠. 그래서 정축, 그 다음에 병자를 해, 그 다음에 갑술, 이렇게 되죠. 역행해야 되니까 이제 대운이 이렇게 가고요. 자, 그런데요, 태원은 이게 무기, 기, 인, 묘진사, 기사가 되죠. 태원은 기사입니다. 그러면은요, 자, 우선
자, 12운성을 좀 보자고요. 여기 요게 을목의 인은 가장 왕한 거예요. 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묘궁이 될 겁니다. 아마 사묘 절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록이에요. 그러면 제가 요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양권의 경우에요. 양권의 경우에 지금 이게 묘가 이게 이 을목의 입장에서 근근목이죠. 관이죠. 관입니다. 근데 이 유안에는 여기 경금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관운이 있는 거예요. 여기 신금과 경금이 들어있는데 일단 천간에 신금이 안 떴죠. 아까 사주는 신금이 떠서 겁재가 있었지만 이건 신금이 안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금이 있으니까 정관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시집을 못 갔지만 이건 시집 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요. 아까 사주는 경금 옆에 신금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금에 의해서 경금이라는 겁재에 의해서 경금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시집을 못 가지만은 이 사주는 신금이 떴다면 이 사주도 별 볼 일 없지만은 이건 신금이 안 떴죠. 어쨌든 연애 경금이 떴으니까 이거는 을경합금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 사주는 반드시 결혼을 해요. 살고 못 살고 이제 우리가 설명할 거고 하여튼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십신으로 보면 이게 관이죠. 편관 아니에요. 관. 이거는 물론 뭐 겁재고 겁재지만 사실 지장간에 이 안에 사실 뭐가 더 중요해요? 병화가 들어있죠. 병화니까 목생화 상관이죠. 상관이 막 강하다는 거고 이건 물론 비견이고요. 그런데 자, 여자 사주예요. 여자 사주의 경우에 여명의 경우 관이 사 묘공 삼묘절이면 남자 복이 없다. 이렇게 남편 복이 없다. 이거요, 사주는요, 글자 한자 차이가 운명이 달라요. 글자, 그 차 8자 중에서 한자 차이면 큰 거죠, 비중이. 10%가 넘는 건데. 나를 빼놓고는 7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엄청난 비중이죠. 글자 하나 차이가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별 일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 차이입니다. 한 글자 차이가. 그러니까 아까는 신금이 떠서 경금을 치니까 어려웠지만 이거는 신금이 없고 대지 위에 경금이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가 구성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요거 12운성에서 요거는 알아두세요. 이 양권에서 12운성을 갖고 했을 때 그 남편궁이요. 남편궁 관이 여기가 또 여기가 남편궁 아닙니까? 남편궁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이 삼묘절에 들어갈 경우에 배우자덕이 없다 이렇게 그래. 결혼을 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도 남자복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솔직한 얘기로 사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결혼한 가정에 여자가 자기 남편에 만족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네? 50% 미만이에요. 50% 이상 된다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관이 그러니까 일제 있지 않고 시지나 뭐 다른데 그 배우자 궁이 있지 않고 다른데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들었을 때. 예. 일단 여기가 배우자 궁이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을의일주도 그랬지만 이 을유일주가 구성이 나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남자복이 없는 거예요, 여자 사주가. 그래서 이 관이 삼묘절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을유를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병 같으면은 병화일 때는 관이 수지요. 그러니까 병자일주다 할 경우도 자가 뭐예요? 그것도 편관인데 그것도 거의 다 삼묘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자일주도 남편복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여기서 충국을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묘유충이죠. 근데 요걸 꼭 아세요. 이제 그래서 사주가 이게 식구도 어려운 거예요. 참 식구도. 저도 뭐 제가 몇십 년을 공부했어도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 이렇게 검정 심오하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또 새삼스럽게 느끼고 작년에 가르칠 때하고 또 새로운 이게 참 매번 참 이게 심오하고 감미로운 학문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거든요. 근데 참 자기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게 맞는 거고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이거를 제가 요새 이제 이걸 수명 연구를 많이 해보는데 이 사주가 얼마큼 살 것이냐 수명 연구를 많이 해보는데 거의 자기 사는 수명도 사주에 나타나 있어요.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역시 대운이 좋은 사주들이 장수예요. 대운이 역시 좋아야 돼요. 결론은 대운이 좋은 사주들이 장수한다. 그리고 백세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운이 좋고 그 좋은 대운에 백세에 돌아가 일주일도 안 앓고. 역시 원국도 좋아야 되지만은 대운이 좋아요. 대운이 잘 올라가야 된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같은 충이라도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는 충, 요렇게 되는 충. 근데 아까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지에서 여기가 배우자 궁이긴 하지만은 관이 배우자지요. 근데 관이 여기 있을 때 이거 배우자 운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 있어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갖고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같은 충이라도 이왕 나왔으니까 요렇게 충하는 거하고 요렇게 충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죠? 이 다르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충이 더 나쁜 거예요. 이 충보다는. 그건 왜냐하면 항상 충은 그거예요. 같은 사회충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정사가 있다. 이렇게 있는 거하고 정해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이 충이 나쁜 거지 이 충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이것도 근근목으로 치면 내가 당하는 거죠. 이거는 근근목으로 내가 당하는 게 내가 치는 거죠. 같은 충이라도요. 마찬가지로 사회충을 봐요. 수국화 내가 당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거하고 내가 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충이라도 내가 당하는 충이 더 무서운 거죠. 이거 내가 다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다치는 겁니다. 그러나 충은 충이에요. 뒤바뀌어도 충은 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역마충이고 이건 도화충이에요. 충은 충이라고요. 그죠? 인신사회니까 이건 역마충이고 이거는 도화충이죠. 충은 충이라고. 그런데 이 충이 무서운 거지 이 충은 사실은 본인이 치는 거니까 본인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치더라도 충은 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격국용신을 보면은요. 잘 봐요. 여기 묘가 있고요. 묘가 있고 내편이 있고 여기 지금 간목이 들어있고 병화가 들어있어요. 무토도 있고 여기도 간목이 들어있고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지만은 그렇죠? 있지만은 천간이 내편이 하나도 없어요. 다 경금, 무토, 기토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하면 이게 강할 것 같지만 이게 신약한 의미를 가져요. 그죠?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격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격국을 따지면은 여기 무토가 있으니까 목국도 이게 정제격이 돼. 제격이 됩니다. 격국. 근데 격국은 의미가 없는 거고 제격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안에 병화가 쌍으로 들어있죠. 그 병화가 쌍으로 들어있다는 건 목생화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관이죠. 상관하고 재가 강한 건데 그러니까 식상이 강하고
또 재도 강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신약한 의미. 물론 간목이 들어있어도요. 계산해 보면 이게 절대 강할 수가 없어요. 천간이 내 편이 하나도 안 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절대 강한 사주가 아니에요.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니까 용신은 뭐냐면요. 을목이니까 일단은 계수가 들어와야 돼요. 계수하고 을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목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가 해, 자축, 인묘진으로 흘러가야지만 돼요. 그러면 나쁜 기신은 뭐냐 그러면은 나한테 나쁜 건 뭐냐 그러면은 제일 나쁜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상의 목생화. 그러니까 화, 토, 금 이게 다 나쁜 의미예요. 신약한 사주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주는 지장간을 다 의미를 부여해서 푸는 거니까. 근데 여기 물론 간목이 있지만은요. 신약한 사주는 간목이 내 편이 된다고 그랬어요. 신약한 사주는 간목이 내 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잘 봐요. 양권입니다. 여기 을목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병화가 있어요. 그럼 병화가 이렇게 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목생화니까 을목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상관이지만 식신과 마찬가지로 직업이죠. 일 안에 일. 그죠? 근데 을목의 병화는 목생화니까 이게 좋죠. 을목은 정화가 목생화 식신이지만은 이거보다는 이 병화가 떠야지만 좋은 거예요. 아니 싹이 나오는데 그까지 은은한 불빛이 뭐 필요해요. 광합성 작용을 하려면 강렬한 태양이 내려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상관이 강하다. 이 상관이 강하다 하면 직업의식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직업의식이 좋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게 상관이 강하다 하면은 여자라면은 남자, 그러니까 남자를 상대로 하는 직업. 근데 꼭 이게 오늘날에는 꼭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남자를 꼭 상대로 하는 직업이다. 근데 지금은 무슨 사업을 하든 어떤 직업이든지 뭐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의사든 변호사든 무슨 뭐 회계사든 남자 여자 구분하는 직업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직업의식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직업의식이 좋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초년운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 사람이 대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6세에서 해자축 수구로 가죠. 해자축 수구가 내 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초반운이요. 초반운이 용신운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죠. 우리가 어려서의 운은 뭘 따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죠. 운이 나쁘면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면은 학교에서 반에서 1등 하는데 시험만 보면 맨날 10등 이하로 밀려. 그런 애들 많잖아요. 학교에서 그냥 시험을 볼 땐 반에서 1, 2등을 해. 근데 막상 중요한 결정적인 모의고사를 본다든가 학교 시험을 보면 맨날 시원찮게 밀려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애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10대 때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16세에서 26세 이 병자대운 최고 좋은 대운이야. 최고의 운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이 말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거예요. 그죠? 을목의 병자면 수생목, 목생화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권으로 딱 붙어갖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20대, 26세를 봐요. 26세 을의 대운이 최고의 운이죠. 그죠? 을목인데 수목이 용신인데요. 수생목, 을목. 그죠? 최고의 운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헛소리하는 게 전부 다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시중에 있는 교과서에 백인백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주에 관이 없는 사주는 시집을 못 간다? 햇소리하는 거야. 아, 왜 시집을 못 가? 사주에 관이 없다고 시집을 못 가고 애를 못 낳는다? 아니에요. 자기 사주에 식상이 있으면은 자식이 있는 거죠. 자기 사주에 식상이 있으면 자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집 안 가고 자식 낳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관이 있든 없든 없어도 없어도 시집은 가는 거예요. 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이 이것처럼 삼묘지 들어가서 나빠서 귀신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다시 한번요. 꼭 아세요. 자기 사주에 관이 있고 없고가 남편 복이 있고 결혼하고 한다 못한다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문제는 관이 있든 없든 관이 자기의 용신이냐 귀신이냐 또 관이 삼여졸궁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관이 있어야만 시가고 관이 없으면 그거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 그럼 사주에 관 없는 사람 그럼 다 노처녀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는 이거 봐요. 을의 대운이 최고 대운인데 이 여자가 20세에서 35세까지가 그럼 이게 수생목 관운이 아니죠. 관운은 아닌데 최고의 운이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또 여기 지금 병화가 들어있어. 병화가. 그러니까 직업의식이 강해. 직업을 뭘 가졌을 거냐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직업의식 꼭 아셔야 됩니다. 직업의식이 강해요. 공부 잘해. 그러면 최고 대운인데 여기 요 여자가 여기가 무슨 여기가 뭐야? 어? 결혼 정년기죠. 여자 나이 26에서 30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 그럼 이때 운이 최고 좋다는 얘기 이때 관이 들어오건 말건 자고가 이때 결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남편하고 일단 결혼이 되는 거 아니야. 결혼이 온 거죠. 아, 꼭 관운이 왔다고. 그러고 또 봐요. 요 대운 중에 세운 중에 관운이 들어올 거 아니야. 세운 중에 관운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대운에 을의 대운에 이 사람은 결혼하는 거야. 그 중에서 을의 대운 중에 세운 중에 관이 들어오는 경금이 들어오든 무슨 뭐 신년이 오든 결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세 번째 이 사람이 자 여기를 보세요. 36세에서 45세까지의 갑술대운을 보자. 이 사람이 여기서 직업적으로 성공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걸 꼭 아세요. 이 사람이 요 술이 들어오면요. 술이 들어오면 저기 지금 이 사람이 묘유충이 돼 있는데 묘유 10년 동안은 묘유술이라는 거에 갖고 살잖아요. 그때 요 순서에 상관없어요. 어떻게 들어오든 상관없다고요. 순서에 상관없는 거예요. 묘유술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개금살이라고 그래요. 꼭 이거 거의 맞습니다. 그럼 이 개금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살이에요. 의료계. 근데 여기서 의료계라는 거는 뭐 의사, 한의사, 치과, 그다음에 약사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의료계에 종사하는 거를 이걸 개금살이라고 그래요. 이걸 묘유술을 개금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자 관이 삼묘절에 들어서 남편 복은 없지만은 직업의식이 아까 뚜렷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20대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여자는 한의사 사주였습니다. 한의사. 근데 한의사가 아니래도 뭐 약사가 됐든 뭐 치과 의사가 됐든 그런 의술을 행하는 거를 개금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봐요. 의사들이요, 명성이 나는 사람들은 거의 유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술을. 그러면 왜? 잘 봐요. 이게 신기한 얘기예요. 묘는 그래도요. 자, 유술해. 요 유술해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뭘 놓죠? 돼지머리 놓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돼지머리 놓죠. 해.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 뭘 놓죠? 닭을 놓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개지만 옛날에는 동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개 머리로 제사 지냈어요. 옛날에는 개 머리로도 제사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게? 제사살입니다. 제사살. 아시겠어요? 제사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요, 역학자들도 이게 뭐야? 어떤 면면 주술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역학자들도 유술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명성이 나요. 제사장. 그래요. 맞아요.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제사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옛날에 제사장은 뭐예요? 몸이 아프면 병을 고쳐주는 의사 역할도 있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요, 주술적으로 배를 만지고 뭐. 그래서 묘유술, 이거를 개금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유술, 그러니까 묘술해, 또는 묘유술, 이런 게 들은 사람들은 의사로서 명성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도 여기가 묘유충이 돼 있고, 그러나 이게 이제 여기를 좀 보면 여기 46세 여기를 먼저 좀 봐요. 여기를 보면 이 사람이 계유대운에 들어가는데 계유대운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 유가 강해지죠. 그러면 묘유충으로 해서 이걸 칩니다. 근데 이게 비견이야. 이게 나예요. 묘가 비견 나네요. 근데 나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남편궁이 이렇게 절로 들어가서 요대운에 이 사람이 이혼을 합니다. 반드시 이혼이 돼요. 그래서 남편 복은 없지만은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의사로서 여기서 의사로서 명성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병화 이렇게 싸우니까 목생화, 식상, 상관. 식상이 강하니까 직업의식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성공하고 한의사로서 명성이 나고 그러지만은 남편 복은 없는 거죠. 남편하고는 헤어지는 거죠. 요때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걸 치니까 자식하고도 떨어져 살죠. 이게 자식과도 이제 떨어져. 그러니까 뭐 늙어서 자식하고 붙어서 살 사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업의식은 뚜렷하지만은 노후는 그렇게 썩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외롭고 뭐 돈은 의사니까 뭐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명성도 나고 그러지만은 남편 복은 없는 거고 또 자식하고도 그렇게 썩 같이 살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그리고 자 그다음에 한 가지 꼭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